안녕하세요. 저는 어필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최호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는 계기는 처음에 이 제목으로 딱 텀블벅 펀딩이 열렸을 때부터 주변 친구들이 호연아 너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책이 나왔다 라면서 저한테 링크를 막 보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엄마까지도 호연아 이건 딱 너 얘기다 하고 책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정말로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책을 읽은 제 소감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분 부전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작가님이 본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을 글로 엮은 책이에요. 책이 총 크게 2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총 12회차의 상담 내용을 상담 회차별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작가님의 에세이들을 모아서 우울의 순기능이라는 부제로 묶어놓은 글들입니다.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상담 내용에는 각각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냥 좀 우울해서요. 저 혹시 허언증인가요? 내가 나를 감시해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특별하지 않아서. 그놈의 자존감. 저를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규정하고 단정짓고 실망하고 떠나고. 드디어 약물 부작용. 지나친 외모 강박과 영국성 인격장애. 왜 나를 좋아해? 이래도? 이래도? 제가 예뻐 보이지 않아요. 마음의 바닥에서. 딱 듣기만 해도 이거 좀 내 얘기 같다 싶은 제목이 다들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상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좀 덜 다그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비문법적인 분리법에 갇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상담사님이 작가님께 하는 설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작가님이 왜 자기 검열을 하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상담사님이 눈치를 많이 보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잖아요. 내 몸도 내 거고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지금은 합리화나 중간 단계가 없고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자기 검열이 무조건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합리화를 하거나 다른 쪽으로 생각해본다든가 하는 여러 색깔의 스위치가 있으면 골라서 누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게 그냥 켜졌다가 꺼졌다가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한테 스스로를 좀 혼내고 다그치는 이분법적 사고 습관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면 이제 나한테 어떻게 다정하게 대해줄 수 있을까도 같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 하나로 상담사님이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게 있어요. 보통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는 이루어지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그때의 마음이 생각난다면 지금의 삶이 보너스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내가 무언가가 부러울 때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대학교 나와서 출판사 다니네? 하지 않을까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두 번째 파트, 우울의 순기능에 있는 나의 이모란 제목이 붙여진 에세이인데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저 살아남는 일이 되어버릴 때 생존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 외의 모든 요소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때 그 상태로 시간은 무섭게 지나가고 결국 많은 것들이 메마르고 썩어버릴 때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기를 바란다는 건 이기적인 바람이자 모순 아닐까? 이모의 삶은 이렇게 신경 써서 떠올리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천천히 이모를 덮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분명히 그랬으리라고 나는 상상해본다. 자기 자신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 주위 많은 것들에 대한 의지도 함께 사라진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관여하고 싶지 않고 결정적으로 함께하고 싶지 않아진다. 관계에 대한 욕구를 상실하고 철저히 혼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깨달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녀의 삶을 생판 모르는 타인보다는 훨씬 잘 알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내 게으른 생각에 실망스러웠다. 아닌 척해도 마음에 툭 떨어진 본심은 금세 몸으로 번졌고 아침에 일어나선 벌처럼 체하고 말았다. 레베카 솔릿은 멀고도 가까운에서 어떤 감정이입은 배워야만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해야만 한다 라고 말했다. 내 안에 없는 씨앗은 절대 자라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타인과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안에 없는 걸 만들어낼 방법은 상상과 공부다. 감정이입 역시 공부하고 상상해야 할 때가 있다.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보다 무언가를 못하거나 저보다 조금 덜 독하거나 마음이 약한 친구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부는 앉아서 하면 되는 거고 인생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마음은 독하게 먹으면 되는 건데 저만큼 그거를 잘 못해내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고 나니까 다시는 무언가를 예전처럼 독하게 아득바득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텅 빈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았던 날이 많았고 또 옛날에는 생각이나 배움 같은 게 그냥 머릿속에 강물처럼 흘렀다면 지금은 머리를 쥐어 짜내야 하면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있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의 늪이라는 거에 한번 빠지고 나니까 헤어나오는 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도 받고 온갖 노력도 해봤는데 뭔가 우울의 늪에서 고개를 간신히 들어서 숨을 쉬는 법까지는 배웠는데 그 늪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법까지는 알아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나는 아예 고장나버린 사람인 걸까? 라는 의문을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울의 늪을 겪어보았던 거에 순기능이라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빠져있는 늪을 상상하고 고민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사실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빠져있는 늪의 색깔이나 질감이나 종류나 원인은 다 다를 테니까 제가 늪에 빠져본 적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어두움까지도 다 전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늪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저 사람의 어두움은 어떤 느낌일까? 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본인이 늪에 빠지는 경험을 하기 전부터 이러한 상상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된다면 그 누구도 어디에서도 어떤 늪과 어두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게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까 싶기도 하지만 제가 바라는 좋은 세상, 유토피아란 그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필이라는 공간이랑 이 책이 굉장히 양극단에 서서 제 정신건강을 좀 치유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필은 저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즐거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이끌어내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필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사람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분명 저한테는 어필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두운 모습들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어두운 모습을 너무 싫어했고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원래 나는 원래 이렇게 어두운 사람인 게 맞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밝은 척, 행복한 척, 가시가 떨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책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뭔가 그런 어두운 모습을 알아보게 해주고 받아들이게 해주고 그거랑 동시에 원래 인간은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특히 공감 갔던 인용구가 있는데 맑고 솔직한 사람들의 천진난만함에 반하고 긍정적인 사람들의 글을 보며 열광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안에 편성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에 주저앉는다. 진짜 어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밝은 세계에 몸을 던지지도 못한다. 사실은 많은 이에게 소중해지고 싶으면서 넘치게 사랑받고 싶으면서 타인에게 아주 관심이 많으면서 아닌 척한다. 척은 척을 만들고 그 척은 또 척을 만들고 이제는 척이 자신인지 자신이 척인지 이건 본심인지 여과시킬 생각인지 구분할 수 없어진다. 제가 읽어들은 이 인용구를 듣고 이거 내 얘기 같은데? 하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절망스럽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네, 제 책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김에 어필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